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명가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2부도 역시 두 위원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해보고요. 종목 상담 그리고 두 위원들의 내일 시장 전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2부 역시 여러분들의 참여와 소통으로 이루어집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세 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전화는 02-786-1022 그리고 1023으로 주시거나 문자는 013-3366-8200번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속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시작해 보셔야겠죠. 나날이 인기가 많아지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민재 위원과 나현우 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민재 위원께 시장 질문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요즘 종목 장세, 테마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여기에다가 CPI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내일부터 우리 시장 다시 이제 대응을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 장세는 아마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는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실적이 나와야 이 우량주에도 돈이 들어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큰돈 걸리는 이런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눈앞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고 나서 당연히 베팅이 들어간다. 즉 혹시라도 사실상 실적은 무조건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가이던스가 좀 안 좋지 않을까? 또는 지금 $1,000가 계속 돌파가 안 되고 있는데 이 $1,000가 아무래도 한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 분할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와줘야 즉 애플이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대규모로 하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것처럼 이 $1,000를 넘기기 위한 뭔가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좀 실망감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나서 베팅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심리상 우량주는 지금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주지 않다 보니 개인들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조금씩 서로가 팔다 보니까 매도세가 매도세를 불러일으키면서 지금 우량주가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이런 시점에서는 항상 이제 돈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 테마주가 움직이게 되는 거고 뉴스가 있거나 이슈가 있는 쪽에 당분간 수급이 좀 쏠리는 그런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어제 밤에 PPI가 발표되고 이제 좀 있으면 CPI가 발표가 될 건데 엔비디아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지나갈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OMC도 그렇고 이러한 일정한 이슈가 있을 때에는 별수 없이 증시가 관망을 하는 동안에는 테마 장세가 조금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엔비디아 같이 좀 덩어리가 큰 애가 바로 실적 발표 눈앞에 있다 보니 좀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엔비디아가 다시 호실적을 낼 거는 분명한데 가이던스까지 괜찮다라고 하면 또다시 이제 반도체로 수급이 쏠려 들어가면서 반도체가 또 시장 랠리를 이어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1,000가 가격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지금 돌파가 안 된다라고 하거나 또는 좀 지지부진한 좀 서플라이즈가 없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량주 쪽에서는 수급을 이제 올라갈 종목들만 좀 선별적으로 올라가고 그렇지 않고 좀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은 오히려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좀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서플라이즈가 나오고 했을 때 모든 반도체가 다시 올라갈 거고 좀 고만고만하다라고 했을 때는 올라갈 종목만 올라가고 많이 올라간 반도체는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러한 반도체로 100% 가까이 쏠렸던 수급들이 이제 테마 쪽으로 조금 더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체크하시면서 조금은 지루하시겠지만 다음 주 수요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오늘 CPI도 그렇지만 지표 발표 전까지는 테마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펼쳐졌던 테마 장세는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1,000를 향한 이 카드가 필요한데 앞으로의 향방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서 한번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나현우 위원님의 또 시각도 한번 들어볼게요. 예.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을 한번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장이 좀 이어지지 않았나 어려움을 느끼실 텐데요. 긍정적으로 이 시장 한번 흐름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런 순환매 장세가 계속 지속되었죠. 일명 이런 가는 섹터만 예를 들면 전선, 전력, 화장품 이런 가는 섹터들만 큰 상승이 나와주고 상대적으로 기타 다른 섹터들은 좀 조정을 받는 다소 투자자분들께서 어려움이 있으실 만한 그런 장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을 보시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내린 만큼 반등의 힘을 좀 불러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말씀을 앞으로 이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시장에는 이런 변동성들이 좀 존재를 하죠. 예를 들면 이런 미국의 CPI 발표 그리고 엔비디아 이런 실적 발표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최근 흐름을 보시면 이 전선 전력주들 이런 고점 저항에서 많이 오른 만큼 이런 하락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저는 여전히 낙폭 섹터를 중심으로 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보셨으면 하고 변함없습니다. 보셔야 할 섹터로는 최근에 반도체 섹터와 AI 섹터들이 좀 큰 폭의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종목들, 그런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지 한번 지금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지금 이게 나스닥 차트인데요. 우리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좀 점쳐볼 수 있는 우리 나스닥 시장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어느 정도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이런 바닥을 짚고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주도 섹터들이 살아있음을 좀 보셨을 때 역시 우리 시장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젠 국내 시장이 중요한데 코스닥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전히 고점 대비 약 7% 가까운 낙폭 메리트를 보유한 구간입니다. 지금 이 바닥을 한번 짚고 상승 다음에 다시 눌림 구간에 와 있는데요. 저는 5월달 지금 남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일간 차트에서도 이런 좀 숨고르기 구간을 잘 주어지고 있죠. 그리고 주간 차트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런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이번 주 양성 가능성까지 좀 점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 차트를 보시게 돼도 이 지난달 이 밑꼬리를 살짝 커버해주면서 어느 정도 구조물을 만들어줬거든요. 여기서 바닥을 좀 짚어줬기 때문에 우리 5월달 이 향후 흐름을 예상해 본다면 이 좀 숨고르기 그리고 이 구조물을 잘 만들어준 만큼 앞으로 이 상승할 룸은 좀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전망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좀 대응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점을 찍은 테마나 이런 종목들보다는 낙폭 섹터들 중심으로 공략하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시장 의견 들어봤고요. 이제 저희가 한 2주 정도 있으면 6월입니다.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반기를 이끌어가고 대응을 하면 좋을지 두 위원들의 시각이 각각 궁금합니다. 먼저 김민재 위원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위원님. 네, 일단 뭐 주목해야 될 섹터나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방송 중에 하루 종일 좀 듣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CPI, PPI 또는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우량주가 좀 심해서 테마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뉴스에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최근에 뉴스가 나왔었던 게 이거죠.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나왔는데 사실상 실적은 뭐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한 6, 7%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던 것처럼 애플에서 이제 이벤트가 있죠. 이제 개발자회 같은 경우에도 6월 달에 있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신규 아이폰에는 AI가 탑재된다는 이슈 때문에 우량주 쪽, 즉 테마주 의 수급이 좀 쏠릴 수 있는 상황에서 뉴스가 애플에서 나왔으니 애플과 관련된 수혜주가 결국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주목을 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AI 쪽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항상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가 항상 조정은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는데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똑같이 빠지더라도
반등을 가장 빨리 받는 섹터는 항상 AI와 로봇 쪽입니다. 즉, 이 성장성이 확고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첨단 산업 쪽인 AI나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빠졌어도 V자 반등에 가장 우선순위로 올라오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최근에 이 RS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아지넥스텍 또는 이삭엔지니어 이런 종목들이 지금 V자 반등을 해주고 있고, 삼성에서 뉴스를 일부러 뿌려주면서 이러한 로봇의 반등이 나왔다면 AI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에 대한 수혜로 지금 V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폴라리스 같은 그룹 같은 경우가 급등이 나왔었고, 한글과 컴퓨터 또는 브리치텍 이런 종목들, 즉 결국은 로봇과 AI, 즉 첨단 산업 쪽에서 계속 수급을 가장 빨리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로봇보다는 애플에 대한 이 개발자의 전까지는 AI 쪽이 좀 더 수급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의 이 스마트폰에 처음으로 AI가 탑재가 되면서 엄청난 이 신규 매출액이 더 잡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애플 같은 경우에 한 템포 좀 뒤쳐져 있었습니다. 이런 부 때문에 주가도 좀 지지부진했었다면 이제는 결국은 또 애플의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AI가 애플에도 탑재됐다고 하면 다시 삼성에서 뺏어갔었던 물량을 다시 또 애플이 또 지쳐야 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수혜주, AI에 대한 수혜주로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구글의 개발자 회의 같은 경우에 15일 오늘 같은 경우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도 또 새로운 AI 기술이 공개가 된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챗 GPT에서는 신규 모델을 또 내보낸다라고 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서도 또 기술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시장에서 주도주가 없는 이 시점에서는 뉴스가 있는 AI 쪽에서 수급을 좀 받아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 즉 엔비디아 실적 전까지는 일단은 애플에 관련된 수혜주 AI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반도체가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또 반도체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I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아이폰이 이제 신규 아이폰에 AI 탑재하겠다고 했고, 개발자 회의에서 새 AI 기술을 공개 예정이기도 하죠. 현재 이제 주도주가 없는 시장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애플 관련 수혜주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고요. 저희 이어서 나연우 위원과도 이야기 이어갈게요, 위원님. 네, 저는 로봇으로 좀 골라왔는데요. 결국에 요즘 로봇 산업을 보시게 되면 AI하고 반도체가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동반 성장하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엔 AI하고 반도체가 발전하면 로봇 산업, 이 로봇들이 결국 똑똑해지고 더 이런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동반 성장하는 이런 섹터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 글로벌적인 흐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AI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데이터 센터에 120조를 투자하고 이런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좀 글로벌적인 큰 기업들의 흐름들을 보시면 그 산업의 전반적인 그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테슬라에서 옵티머스2, 그 옵티머스 로봇과 더불어서 우리 삼성전자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를 통한 이런 로봇 사업 확장을 해나가고 있죠.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화, 이런 우리 국내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즘 흐름들을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서 최근 로봇 경쟁에 뛰어드는 점들을 봤을 때 역시 좀 이런 굵직굵직하고 큰 기업들의 흐름들을 보면 로봇 산업은 우리 미래 산업에서 주도 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로봇 분야가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법 개정을 통해서 로봇들이 이런 일상생활에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끔 법안이 개정된다든지 이런 법적인 문제들도 어느 정도 점점 완화가 되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 전반에서 오늘 뉴스들 보셔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앞으로 사람이 위험한 곳, 못 들어가는 곳, 건강에 위험을 끼친다든지 무슨 위험이 있는 곳들은 앞으로 산업에 로봇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로봇이 많이 도입을 됨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로봇 섹터들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주가 낙폭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전선주들, 전력설비주들이 고점에서 좀 꺾이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다면 향후 이런 수급이 들어왔을 때 낙폭 메리트가 있는 반도체, AI, 로봇 섹터에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관심 섹터로는 로봇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로봇을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AI와 반도체 시장이 이제 커지면서 함께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고요. 로봇이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로 꼽히니까 이 부분까지 또 앞으로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테마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 정리해보고 참여 방법까지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지금 접수를 해주고 계시는데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칩스앤미디어고요. 칩셋미디어, 예, 매수가와 비중은요? 32,800원에 20%예요. 32,800원에 20%를 들고 계신다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비중이 20%를 들고 계시고 지금 마무리가 종가가 어제 28,0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흐름을 이어갈지가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네, 저희 김민재 위원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위원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칩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고 좋은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사실 가장 낙폭을 많이 받고 있는 쪽이 반도체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엔비디아 실적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은 일단은 실적은 무조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를 제외한 다른 반도체 종목들이 먼저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은 대부분 좋았는데 이제 가이던스에서 나뉘기 시작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 분기 때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한 90%, 100% 가까이 실적도 좋았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좋았다면 이번 분기 때부터 조금 바뀐 게 실적은 좋은데 다음 분기 때 지금 가이던스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약간의 실적에 대한 부분도 부담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메타 같은 경우가 그랬거든요. 실적이 분명히 좋았었는데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서 10% 급락 출발하면서 시장에 좀 영향을 줬었는데 혹시라도 엔비디아가 이러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일단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안 사주다 보니까 개인들이 조금씩 서로 팔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팔게끔 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칩셋미디어도 같은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를 봤을 때 32,800원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렇게 메리트 있는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근데 결과값이 안 나온 상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미리 빠졌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졌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겠지만 아직 보지 않고서 빠졌다라는 거는 일단은 내가 너무 빨리 대응하기보다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사실상 지금 깨지 말아야 할 구간을 깬 건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7월달, 8월달, 9월달 가까이가 계속 11월달까지 한 4개월 가까이 횡보하면서 박스권 상단이었던 자리를 지금 강하게 돌파한 다음부터는 추세를 이어나갔었는데 이 구간대가 지금 일단은 좀 깨지고 내려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건 부정적이지만 보통 이렇게 일부러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털고 가는 흐름이 항상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반도체는 팔면 안 된다라는 게 포인트. 두 번째는 엔비디아 실적이 괜찮게 됐을 때에는 반드시 이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도 올라갈 종목이고 주요 자리였던 23,000원대 위로 올려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전량 보유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수가 같은 경우가 32,500원, 메리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손실복 가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즉 무슨 얘기냐면 매수가까지 도달하게 됐을 때에는 박스권 상단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최근 연도 동안에 제일 고점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또다시 저항받을 자리라서 수익 보는 관점보다는요. 이번에 지금 낙폭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하게 됐을 때는 매수가까지 올라오게 되면 반드시 한 번 더 조정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손실 없이 매수가에서 일단 나왔다가 다시 다른 종목들, 반도체 종목을 공략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굳이 손절은 하시지 말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럼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위원님?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돼요. 딱 하나 포인트는 그냥 엔비디아 실적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만 잘 나와주면 무리 없이 올라갈 종목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가에서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다. 근데 엔비디아 실적이 만약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실망감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대응은 조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예, 엔비디아 감사합니다. 실적 중요하게 포인트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분 네. 궁금하실까요? EV 첨단 소재. EV 첨단 소재, 예, 네. 매수가와 비중 들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5,100원에 10%요. 5,100원에 10%를 들고 계신데, 네. 손실이 조금 크셔서 많아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흐름들 짚어드리면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셨으면 대응 해서요. 전략. 네. 알겠습니다. 나연우 위원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매수가를 들어보니까 조금 마음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50% 정도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예.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는 자리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먼저 그 EV 첨단 소재 기업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보면 이 네. 전기차 배터리용 그 연성 기로 해판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네. 최근에 이 종목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섹터들이 이런 테슬라 판매 부진 이런 이슈로 인해서 대부분 낙폭을 많이 보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좀 이런 주가 하락을 2차 전지 섹터에 좀 끼다 보니까 좀 주가 하락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최근 그 보시면 1분기 영업이익도 상당히 호전이 그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런 점에서도 봤을 때도 좀 긍정적으로가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2차 전지 섹터들이 어느 정도 좀 낙폭을 다진 후에 좀 반등 추세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이왕 좀 최근 조정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내린다고 매도하시기보다는 좀 홀딩하시는 전략이 맞는데요. 앞으로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추가 매수 조금 해보면 어때요? 예? 추가 매수. 추가 매수는 근데 오늘 장대양 좀 양선이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눌림에서 매수는 좀 무리 없어 보여요.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예. 과매도권이거든요. 그래서 한 예. 2,500원, 400원 선에서는 크게 매수 무리 없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예. 근데 그 매수는 너무 지금 비중 10%로 잘 구성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15%에서 20%는 넘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게 전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한 한번 5% 기술적인 자리를 정도만, 보시면 지금 단기 낙폭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구간에서는 이런 낙폭권에서 지금 기술적으로 자리 보시면 다시 한번 과매도권에서 좀 터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5,100원 정도시라면 좀 여유 있게 저는 여기서 매도하시기보다는 좀 긴 안목으로 갖고 가시는 게 전 좋다는 생각인데요. 우선 1차적으로는 3,800원 선 여선에서 지금 매물 저항벽이 있어요. 한 3,800원 선에서 매물벽이 저항이 있지만 만약에 우리 투자자분께서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꼭 굳이 3,800원에 매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신다면 저는 매수가까지도 한 5,000원 전후까지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아까 추가 매수도 물어보셨지만 이런 바닥권에서는 좀 추가 매수도 전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5천 한 매수가 근처 한 5,000원까지는 더 느긋하게 긴 안목으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월간 차트에서 보시게 돼도 지금 월봉상에서도 완전 과매도권이에요. 그래서 이 저항을 보시게 되면 3,800원에서 한번 걸리고 그 다음은 5,0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한번 보시는 전략 추천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제 유튜브 댓글로 만나보겠습니다. FNF 홀딩스 올려주셨네요. 31,000원에 30%. 손절가라도 대충 잡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중도 조금 있고 손실이 좀 많이 크셔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김민재 위원과 먼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위원님, FNF 홀딩스 어떻게 좀 잡아가야 할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당장 좀 붙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차트 본점 보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매수가 대비 워낙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사실상 뭐 성장주에 뽑히는 쪽이 아니라 어쨌든 뭐 경기가 좀 좋을 때 의류 쪽이라 볼 수가 있어서 경기가 좋아야지만 어쨌든 실적 반등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고금리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물론 AI 성장 때문에 경기가 좋다라고 하지만 점점점 이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빨리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FNF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일부라도 올라왔을 때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장 제일 위로 가까운 저항자리 구간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17,600원 구간도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2월 달에 지금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한번 튀었었는데 이럴 때는 이슈가 있어서 튀었었던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로는 지금 또 다른 이슈가 터지더라도 이때 터졌던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이 17,600원 이 구간대가 돌파가 되기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조금만 길게 놓고 보셔도 지금 이 17,600원대에서 작년 7월 달부터 8월 달에도 연속적인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1월 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구간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밀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이 됐을 때에도 넘어서지 못했던 구간이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욕심을 내거나 조금 더 높은 반등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적어도 17,600원에서 일부라도 좀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좀 쉽지 않은 선택이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벌써 매수가가 31,000원이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2023년 1월 달부터 벌써 물려 계신 거라서 지금 거의 1년 넘게 동안 내 매수가 근처에도 못 갔다라는 걸 참고하셨을 때 적어도 17,600원일 때는 그래도 못해도 10% 정도는 꺼내셔서 이 비중을 차라리 지금같이 낙폭이 좀 크게 나온 우량주 쪽에 태우시는 게 FNF 홀딩스가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것보다 일부라도 좀 정리하시고 그 비중으로 반등을 꾀하는 게 훨씬 더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쉽지 않은 선택이겠지만 일단 17,500원 정도에서는 한 10% 정도 꺼내시고 그 위에 다음으로 제일 큰 저항대가 있는 데가 바로 이 거래량이 또 터졌었던 23,500원이기 때문에 가격만 한번 잘 참고하시고 17,500원, 23,500원에서 10%씩 정리하시는 쪽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조금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정리 후에 반등을 노려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금액까지 한번 잘 체크하셔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이번에는 문자 만나볼게요. 021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HB 테크놀로지 만나보겠습니다. 매수가가 3,885원에 20%를 들고 계신데 하다 보니 마이너스 10%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대응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3,480원에 어제장 마감을 했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볼까요? 나연우 위원님 상담 도와주세요. 예, 먼저 HB 테크놀로지는 그 LCD 이런 디스플레이 쪽 검사 장비 기업인데 최근에 좀 유리기판 모멘텀으로 해서 이슈가 있었죠. 이 삼성전자가 이런 유리기판 수혜주, 대표 수혜주로 좀 편입이 되면서 좋은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주가 하락이 문제가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이런 투자조합에서 500만 주가량 장내 매도를 하면서 이런 수급면에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우리 투자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3,885원인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굳이 여기서 매도보다는 좀 추세를 보시는 게 좋다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 섹터들이 앞서 시황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서히 좀 최근 조정 후에 이런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일간 차트에서도 우리 기술적인 자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음선 4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께서 굳이 여기서는 매도하시기보다는 좀 추세를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근데 매물대를 보시면 한 3,800원 전후에서 좀 매물벽대가 있어요. 근데 이 저항을 좀 뚫는 게 중요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 투자자분께서 매수하신 3,885원, 그러니까 3,900원 전후까지는 열려 있거든요. 근데 비중이 20%시다 보니까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다른 반도체주와 다르게 최근에 이미 좀 좋은 시세를 줬어요. 그래서 일단 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정도에서 약 비중 한 10%는 줄이신 다음에 비중 10% 정도는 이 정고점인 4,200원 정도를 한번 터치하고 이런 추세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전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10% 정도 매수가에서 매도를 하시면 그게 잃는 돈이 아니거든요. 다른 낙폭
섹터에 있는 반도체 섹터 그런 종목들로 좀 보시는 것들이 전 좋다는 관점입니다. 네, 매도보다는 일단 추세 체크를 하시면서 3,900원까지 일단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비중을 조금 줄여 나가면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전화 연결 바로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저 피로픽스 네. 35,000원에 비중이 20% 갖고 있어요. 피롭틱스 35,000원에 20% 들고 계신데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지랑 앞으로 전략을 알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손실이 조금 크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김민재 위원과 먼저 또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좀 쫓아잡으신 것 같아요. 35,000원대라고 하시면 사실상 이 가격대에 터치가 됐었던 게 4월 5일 최고가일 때랑 그 다음날 이제 빠지기 전때 제외하고는 35,000원대에 도달한 적이 없는데 이 얘기는 어쨌든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대의 매수가가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상 이 유리기판의 대장주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피롭틱스이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량주가 특히나 반도체가 현재 시장에서 가장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지금 실적이 안 나온 것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반도체 종목들이 급락을 한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되는데요. 아직 보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의 조정이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크게 대응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박스권을 이탈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 하단 가격대가 26,100원대, 즉 26,000원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구간대를 지금 박스권 하단 그리고 박스권 상단은 32,500원대를 두고 이 구간대에서 그냥 단순하게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롭틱스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가 지금 실적이 안 나온 것도 아닌데 추세를 무너뜨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유지를 해주면서 그냥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옆으로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낙폭은 26,100원까지 나올 수 있는데 이 구간대를 깬다라고 했을 때는 엔비디아에서 실망감이 나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필롭틱스는 박스권 상단까지 32,500원까지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 쪽에서 가장 테마나 힘이 센 쪽은 유리기판과 EUV 노광장비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웬만해서는 피롭틱스는 일단은 다시 한번 고점 물량까지 소화하기 위해서 터치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손절이라든지 아니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 지금 비중이 20%라고 했을 때 추가 매수는 좀 하지 마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확실성, 즉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이 만약에 좋다라고 했을 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알아서 매수가까지 그리고 최고가까지 도달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조금 내리더라도 한계치는 26,000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나는 피롭틱스를 굳이 안 봐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실적 발표 후에 피롭틱스의 흐름을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왕이면 저는 피롭틱스를 계속 유지하시고 갖고 가시는 것보다는 안 올라간 유리기판 종목들 지금 피롭틱스를 제외한 다른 유리기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조정받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좀 종목 교체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을까요? 네, 네, 자,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열려 있다고 보시고 일단 엔비디아 실적 잘 체크하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제가 메이크 머티리얼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죠. 네, 매수 금액은 27,500원 정도 되고요. 네, 한 50% 이상 돼요. 50% 55%. 이상이요. 네. 아,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걱정이 많아요. 네, 저희가 흐름들 체크해 드리면 되겠죠? 네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좀 올라갈 수 있는지 조금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나연우 위원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나연이는 예, 안녕하세요. 제가 많이
네네.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 비중을 많이 실으셔가지고 좀 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우리 앞서 제가 상담했던 종목과 비슷하게 2차 전지 섹터에서 최근 2차 전지주들이 좀 안 좋은 모습이었지만 저는 이 자리 지금 매도가 아니라 좀 긴 안목으로 갖고 가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원래 본업은 이런 디스플레이, 반도체에 쓰이는 화학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이지만 이 자회사를 통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 그 모멘텀으로 황화리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좋은 시세를 주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그 삼성 SDI가 우리 전고체 섹터에서는 대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2027년 양산 계획까지 밝히면서 지금 도요타하고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역시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는 앞으로도 쭉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최근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2차 전지 섹터들이 낙폭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님께서 굉장히 좀 마음고생은 하셨을 것 같아요. 큰 폭으로 비중을 세게 실으셨지만 지금 자리를 보시게 되면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거든요. 우리 투자자분께서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과매도권에서는 매도보다는 오히려 좀 홀딩하시거나 매수 기회로 보셔야 되는 게 전 맞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자리로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 37%가량 주가 낙폭 메리트도 보유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이런 과매도권에서 이런 하락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좀 이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들어오면 좀 더 좋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간 차트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 매물벽이 29,000원대까지 크게 없어요. 예, 그런 점들을 봤을 때 29,0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길게 보신다면 이 매수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단 여기에서는 비중을 너무 세게 실으셨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간 차트에서도 보시게 되면 27,000원 선까지 이렇게 쭉 열려 있거든요. 저항이 저항 없이.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월간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윗꼬리를 커버하는 자리가 27,000원 선 이런 자리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최소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27,5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긴 안목으로 지금 2차 전지 섹터 너무 이 낙폭에 겁먹지 마시고 좀 긴 안목으로 홀딩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기간을 얼마나 잡아야 되나요? 그거는 제가 이 기간 같은 거는 이거 알면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월봉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시간은 필요해요. 예, 당반에 한 번에 팍팍은 못 오르거든요. 근데 기술적인 자리는 27,000원에서 29,0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간점으로 보고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시고 좀 느긋하게 보시는 전략 추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대응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이어서 문자로 이어가겠습니다. 0007님께서 보내주신 포스코 퓨처엠 살펴볼게요. 31만 9천 원에 이분도 비중이 많으십니다. 50%고요. 어제 27만 4,500원으로 장을 마쳤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저희가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김민재 위원님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 종목들 저는 지금 자리 괜찮다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모멘텀은 테슬라에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가 그동안 연속적인 하락을 이어가다가 이제 반등을 꾀하고 있는데 저는 물론 지금 반도체도 좋지만 계속 제가 출연 중인 방송에서 가끔씩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저한테 지금 미국 주식 사라고 하면 저는 테슬라를 사겠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가장 저가 메리트가 있는 게 바로 테슬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테슬라는 단순하게 전기차 업체라고 좀 보기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옵티머스 로봇도 만들고 있고요. 자율주행을 위해서 다른 통신사 안 쓰고 자기가 쓰기 위해서 통신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전기차 하나의 모멘텀에 지금 시장은 너무 집중을 하고 있지만 로봇에 대한 모멘텀과 그리고 통신에 대한 모멘텀을 다 갖고 가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2차 종목들이 물론 힘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많이 빠지지도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분명히 최근에 좀 빠지는데요. 사실상 빠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27만 5천 원대를 박스권 하단으로 두고 있고 34만 원대를 지금 박스권 상단으로 두면서 그냥 단순하게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지금 박스권 상단에 도달하게 되면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박스권 하단에 도달하게 다시 올라오게 되고 상단 도달하면 내려가게 되고 마찬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위치가 어디에 있죠? 박스권 하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갈 자리에 와 있어서 지금 사실상 포스코 퓨처엠은 만약에 단기적인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단타도 가능할 정도로 들어가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매수가가 31만 9천 원인데 박스권 상단이 34만 2천 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물론 본격적인 시세 분침이 나면서 이 포스코 퓨처엠이 올라가게 되면 훨씬 더 높은 가격대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2차전지 쪽에서 지금 수급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나도 반도체 장세이기 때문에 2차전지로 수급을 쏠릴 수가 사실상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2차전지 특히나 포스코 퓨처엠에 한해서는 박스권 매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가 31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박스권 상단에도 여전히 하단에도 여전히 가까운 가격이기 때문에 목표가 34만 원 잡으시고 트레이딩 전략으로 밑에서는 잡고 위에서는 파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수익 보고 나오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큰 모멘텀 테슬라라고 보시는데 최근에 이제 반등을 꽤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포스코 퓨처엠까지 좋은 결과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지금 CPI 발표 있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내일 우리 시장 기대해봐도 될지 잠시 후 두 위원과 함께 또 대응 전략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올게요. 네, 두 위원과 전략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재 위원 전략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미국 증시 지금 현재 야간 선물에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어제 이미 PPI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CPI는 어차피 안 좋았어도 올라갔는데 예상치에 부합했으니까 더 강세 흐름을 보면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여기까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기분을 망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나스닥의 본장의 모습이고 선물이 아니라 나스닥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S&P 500 차트를 보게 되면 벌써 전 고점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죠? S&P 500도 전 고점, 나스닥도 전 고점까지 와 있는데 이 구간대를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고점대까지 여태까지 올라올 때 상승의 원동력은 반도체였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지금 지수보다 훨씬 더 느립니다. 무슨 얘기냐? 반도체가 아직까지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만약에 강했다, 즉 반도체가 강했다면 여기까지 이미 올라와 있을 건데 반도체가 약하다라는 거고 한국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즉 지금 S&P 500과 나스닥이 전고점까지 와 있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할 거다. 엔비디아 실적 보기 전까지는 이 구간대에 딱 갖다 붙여놓고 엔비디아 실적이 좋으면 뚫고 올라가면서 반도체가 뚫고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야간 선물에서 올라가고 있지만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일자 한국 증시도 말씀을 드리면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도 4월달 하기 전 위치였던 고점까지 올려놓고 버티고 있는데 반도체가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CPI 발표가 나온 것 때문에 상승 출발할 수는 있겠지만 고점대를 돌파하는 힘은 역시나 엔비디아 실적이 나와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민재 위원님 이제 저희 종목도 만나봐야 되잖아요. 관심 좀 한번 들려주시죠. 네, 종목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 저는 역시나 AI 종목 쪽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BQAI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명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요. 비플라이 소프트라는 원래 업체였다가 사명을 좀 변경했기 때문에 좀 낯설실 수도 있겠지만 과거 AI 종목들이 한참 잘 올라갈 때 좀 이름이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빅데이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AI가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많은 데이터를 분류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많은 데이터를 취합해서 이제 어디에 가장 필수적으로 사용이 될지 이런 부분이 데이터를 취합하고 결론을 내는 부분이 필요한데 BQA 같은 경우는 그러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사업성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벌써 실적이 좀 잡히는 AI 종목이라는 게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AI 종목들이 처음 떴을 때 같이 올라갔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 때에도 지금 오픈 AI, 챗 GPT라든지 아니면 구글 바드 지금 최근에 보시면 챗 GPT 4라고 해서 새로운 업데이트 버전이 나왔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개발자를 통해서 또 새로운 AI가 좀 기대를 받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구글과 챗 GPT에 동시에
묶였었던 관련 테마주기 때문에 수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최근에 급등했을 때 올라갔었던 윗꼬리 자리 1,800원대 고점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가 거래일 대비해서 한 10% 가까운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인 수익권 가능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485원. 지금 돌파가 좀 안 됐었던 박스권 하단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가 지지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대가 깨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물량이 좀 위로 잡히게 되겠지만 깨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여전히 이 구간대에서 계속 등락을 좀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거래에서는 AI 종목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BQA를 한번 눈여겨보시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BQAI 가격 전략까지 잘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이어서 나연우 위원님 관심주까지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 먼저 저는 CPI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이미 선 반영되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게 미국 시장의 흐름이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은 역시 5월달 앞서 시황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상승할 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5월달 좀 남은 기간 긍정적인 흐름 저는 기대해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추천주는 바로 사면을 준비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로봇에서 이런 로봇에서 좀 신사업으로 보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 기업 내용 설명드리면 모터, 제어기, 감속기를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업에서도 주업이지만 신사업에서 로봇과 방산 분야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신사업에서도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업 내용이 상당히 탄탄해요. 이런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한화 이런 자동차 방산 쪽에서 굵직굵직한 고객사를 확보함에 따라서 수주 잔고가 1조 원 규모에 이르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자리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저는 항상 상승담의 눌림 자리, 상승담 눌림 그걸 잘 이용하는데요. 우선 고점 대비 50% 가까운 낙폭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다 잘 거치고 있죠. 이런 하락 구간에서 어느 정도 낙폭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런 바닥을 다져주고 상승으로 턴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밑꼬리를 잘 달아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향후 좀 이 더 상승할 룸은 어느 정도 하방은 좀 지지하면서 상승의 룸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로봇 섹터 그리고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 사면을 준비해봤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35,4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29,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 사면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역시나 가격 전략까지 잘 챙겨보시고요.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무방 이야기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김민재 위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저는 일단 무방 주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음 주면 끝난다라고 잡았고요. 무슨 얘기냐면 좀 사실 최근 증시 좀 지루합니다. 4월 달에 증시 하락한 다음에 반등은 받고 있는데 저 PBR이나 현대기아차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사실상 코스닥이 못 올라가면서 종목은 못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이 결국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전까지만 이어지고 다음 주 수요일 이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수익 구간이 크게 좀 잡힐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만큼 이때까지만 좀 참으시고 이 전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어가 보시고요. 저희 나연우 위원 무방도 들어볼게요. 예, 최근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면서 많이들 힘드실 겁니다. 근데 저는 내린 만큼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량한 종목 그리고 남들이 안 볼 때 시장에서 저점에서 선점을 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성공 투자 전략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방송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10시부터 시작되니까 많은 분들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긴 시간 1, 2부 동안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해 주신 두 위원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